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형태가 서방의 무기라고 하면 러시아의 핵 교리를 바꿔서 서방제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그 서방이 우리 러시아를 공격한 행위로 간주하고 그에 맞추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교리화하겠다. 러시아 입장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깝게 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말하자면 자기의 정치 운명, 러시아라는 나라에 국운을 걸고 도박을 한 셈이죠.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가 아주 정확한 그 워딩은 좀 모르겠지만 전반적 취지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데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서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구체적인 형태가 서방의 무기라고 하면 러시아의 핵 교리를 바꿔서 서방제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그 서방이 우리 러시아를 공격한 행위로 간주하고 그에 맞추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교리화하겠다. 이게 그 대리전이 아니라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깝게 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상당히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사태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열강들의 충돌과 타협으로 국제 정세가 결정된다는 식의 시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고충과는 상관없이 결국 이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이라고 하는 두 강국의 관계 설정 내지는 알력에서 비롯된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의 매듭도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어떤 패를 주고받고 어떤 타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각이거든요. 결국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한다고 하면은 전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서로 절충이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그 다른 목표가 충돌 노선을 달리게 된다면은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는 대리 전쟁이 아니라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제가 그때 어디 시민 강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주제로 이제 시민 강연을 마친 다음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미국의 예측대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 전격적인 침공이 이루어져서 제가 사실은 사태를 내다보지 못한 명색분인 전문가가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양새였는데 자주적인 말로 제 자신을 정당화하자면 저와 같은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99%였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 그래서 저 하나만의 어떤 오판은 아니었고요. 국제정세 및 러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공통된 오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많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 뒤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때 이 전쟁이 단지 두 나라의 어떤 충돌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와 간접적인 형태로라도 충돌한다는 것이 자명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그전보다는 국력을 더 키우고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를 상대로 그런 도발을 할 것인가? 그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강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가 미국보다는 약한 나라였고 어쨌든 간에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는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약자인 러시아가 강자인 미국에게 대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푸틴을 저희가 오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은 푸틴을 상당히 돌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노쇠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식의 신뢰할 수 없는 정치가로 보는 것이 사실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이성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정치가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다면 어떻게 약자인 러시아가 강자인 미국에게 대들 수 있겠느냐,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말하자면 자기의 정치 운명, 러시아라는 나라에 국운을 걸고 도박을 한 셈이죠. 그 도박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었겠지만 지금까지 전황을 놓고 보면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험, 도박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는 상태에서 힘이 분산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이 전체 중동 세계의 분쟁으로 번져나간 상황에서 미국은 더더욱더 이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힘에 겨울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 끝에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 승부수가 초기에 완전히 자충수로 끝나리라고 하는 예상은 아직 지금은 어긋난 상태고요. 푸틴 대통령의 승부수가 먹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제한 조건을 달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이른바 러시아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함을 가진 연구자들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오판을 했었죠. 그 오판이 이미 드러난 다음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질문을 받았을 때 또 거의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정말로 길어질 것이고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그 예측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이 장기전의 구체적인 양상은 그 당시에 꼭 집어서 예측은 못했지만 이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일치된 견해였고 그 견해가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할 수 있죠.